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에서 작게 사업을 운영 중인 40대 초반 주부 겸 워킹맘입니다. 얼마 전 제 사업이 전보다 더 성장하면서 남편과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함께 술잔을 부딪히며 이야기 나누다가 문득 시댁과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 시댁과 연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한때 시모와 동서가 저를 무시했고 그 일로 제가 크게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때는 그게 참 속상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 그때 그런 일도 있었지 하면서 웃고 넘기게 됐습니다. 남편과 그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모와 동서랑 있었던 일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사연 보냈어요. 지금은 연 끊고 지내서 너무 편하고 좋지만 그때는 고졸인 저를 어찌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어요. 그들이 저를 무시해준 덕분에 제가 이를 악물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덕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학벌로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 안 되죠. 지금은 저희와 다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한번 마음에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잖아요. 그걸 이번 기회에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우선 제 학벌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입니다. 집안 형편이 찢어지게 가난한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는데 하필 제가 고3 때 아빠가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집안이 많이 기울게 되었어요. 그쯤 되니 제가 대학에 가는 게 부모님께는 큰 짐이 되지 않을까. 저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걱정하지 말라며 우리가 너 대학 뒷바라지 하나 못 해주겠냐고 하셨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빚 갚는데 허덕이는 두 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딱히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차피 성적 맞춰서 갈 생각이었어요. 거기다 꼭 이루고 싶은 꿈도 없었기 때문에 굳이 대학 가서 부모님 등골 휘게 하는 것보다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침 학교에서 연결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서 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서 조금이라도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앞가림도 스스로 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부모님은 혹시 본인들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는 거냐면서 처음에는 제 결정을 많이 말리셨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 하나 가르치는 건 문제 없다면서요.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것에 부모님의 영향도 있지만 남들보다 빨리 제 앞가림을 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했고 온전히 제가 정한 결정이니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후회하는 일 같은 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연결해주는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업체들이 많았어요. 어찌 보면 운 좋게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며 저한테는 잘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남들은 좋은 대학 나와서도 대기업에 못 들어가는데 나는 얼마나 운이 좋냐면서 괜찮다고 했죠. 물론 생산직이지만 그래도 대기업 연봉 세잖아요. 생산직이건 아니건 우리나라는 회사 간판을 중요하게 보는 것도 있으니까요. 저 역시 어린 마음에 생산직이어도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으니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해보라며 저를 설득하셨지만 제 생각이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결국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갓 20살이 되자마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거라 얼마나 어리숙하고 부족한 게 많겠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마음처럼 잘 안 돼서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생산직이라서 낮과 밤이 바뀌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한 만큼 돈으로 보상받으니까 그것만 보고 버텼던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걸 금융치료라고 하더군요.
진짜 통장에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티자. 다시 힘내보자.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용돈벌이하고 조금씩 저축도 하고 또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태라며 얼마씩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며 열심히 적응해 나가려고 했는데 세상은 그런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일이 힘든 것보다 가장 많이 힘든 게 바로 뭔 줄 아세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야, 너 내가 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지? 내 말이 우스워? 사회 어느 곳을 가나 꼭 악당 한 명쯤은 있기 마련이죠. 제가 다니는 공장 역시 그랬습니다. 저보다 6살 많은 언니였는데 그렇게 신입생들 군기 잡는 걸 좋아했어요. 조금이라도 본인 심기를 건드리거나 마음에 안 들면 대놓고 괴롭히기를 일삼았습니다. 보니까 학창 시절부터 그런 끼가 보였던 것 같더라고요. 툭 하면 학교 때 성질 나오게 만든다면서 괴롭혔거든요. 다행히 저는 그 언니한테 괴롭힘 당하지 않았지만 제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 언니한테 찍히는 바람에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진짜 말로 하기 유치할 정도로요. 얼마나 괴롭힘을 심하게 당했는지 친구는 우울증에 걸렸고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가 힘든 공장 생활하면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런 나쁜 생각까지 하게 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면서 공장을 그만뒀고 그 다음부터 그 언니의 괴롭힘 상대는 제가 되었어요. 그 친구를 괴롭히고 싶은데 그만둬서 더 이상 그러질 못하니까 친하게 지내던 제게 화풀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괴롭힘까지 당하니까 더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어디 하나 기댈 곳도 없고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티는 못 내겠고 꿋꿋하게 참고 버텼지만 매번 무너지기 일쑤였습니다. 결국은 저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내 젊고 귀한 시간을 이런 곳에서 괴롭힘 당하며 버티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마음먹고 그곳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만두면서 그 언니를 고발했습니다. 그 언니가 인맥으로 공장에 들어온 사람이었는데 공장 측에서는 문제 일으키는 언니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언니의 인맥 힘이 센 듯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람을 막 괴롭히고 다닐 수 있었겠죠. 아무튼 저는 그런 부조리가 너무도 징글징글해서 본사에 정식으로 항의했고 이 일을 문제 삼겠다고 나섰어요. 여러 미디어 업체에 접촉해서 다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언니 때문에 정신과 치료받은 사람도 많고 그만둔 사람도 많으니까 증거는 충분했어요. 그만두는 마당에 무서울 게 뭐 있겠어요? 제가 강경하게 나가자 본사와 공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서둘러 그 언니에게 징계를 내리는 등 마땅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언니에게 사과도 받았고요. 이렇게 처리될 건데 왜 진짜 그 언니를 물지 않고 당하기만 했는지 지난 날이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당하고 참고 사는 게 당연하다 여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퇴직하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여러 곳으로 취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고졸인 제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격증도 막 열심히 따서 최대한 저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그렇게 어렵게 한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곳에선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정직원이었고 저는 계약직 직원이었지만 남편은 그런 거 상관없이 저를 참 좋아해 줬어요. 보통 결혼 생각이 있으면 능력 있는 배우자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남편도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뭐 어떠냐고
조금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저를 시부모님께 처음 소개해드린 날도 조금의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저를 소개시켜드렸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다만 시모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죠. 계약직인 것도 속 터져 죽겠는데 고졸이라고 하니까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겁니다. 왜 본인 아들이 이런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는 걸까?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옆에 제가 있거나 말거나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정말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냐고, 네 인생 망가질 수도 있는데 상관없냐고 했습니다. 너 정말 이 여자랑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그 정도로 좋아 미치겠니? 아유, 내가 못 살아. 좋아하는 감정 그런 거 길어야 3년이야. 처음에는 죽고 못 살 것 같아도 막상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여자랑 결혼을 해? 내가 겨우 이런 걸 며느리로 보려고 고생해서 너 키운 줄 알아? 다 큰 자식 때려서 혼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억지로 떨어뜨려 놓아봐야 네 마음이 쉽게 바뀌겠니? 그냥 결혼 말고 연애만 해라. 한 3년 정도 만나보고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응? 시모는 남편에게 결혼은 안 된다면서 연애만 하라고 뜯어 말렸습니다. 시간 지나면 마음이 식어서 보는 눈이 높아질 거고 결혼 안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할 거라고 했죠. 결혼은 이상이 아닌 현실이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못하게 말린 걸 고마워할 거라고 했죠. 그 말에 남편은 그럴 일 없을 거라면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건 안 지나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만일 계속해서 결혼을 반대한다면 부모 허락 없이 결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성인인데 결혼도 원하는 대로 못하겠느냐고 했죠. 그 말에 시모는 진짜 목덜미를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부모고 뭐고 다 포기하고 저를 택하겠다고 하니까 크게 충격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모도 그걸 잘 알고 있었고요. 본인이 반대하고 난리를 쳐봤자 남편은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거란 걸 직감했고 하는 수 없이 저희의 결혼은 허락했습니다. 처음에 반대했지만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남편의 뜻을 따라 주었어요. 저희 남편 정말 멋지죠?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가 반대하면 껄끄러운 법이잖아요. 누구나 부모에게 축복받는 결혼을 하고 싶은 법이니까요. 남편도 그러했을 텐데 조금의 망설임 없이 저를 선택해 준 게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든든한 사람이었구나 새삼 다시 봤어요. 그러나 부모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결혼 생활이 조금은 걱정스러웠습니다. 어찌어찌 결혼했다고 쳐도 시모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하는데 결혼 생활이 순탄할까? 남편 없을 때 시집살이 왕창 시키면 어쩌나 별의별 걱정이 다 들더라고요. 저보다 더 좋은 며느리 얻고 싶어 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눈엣 가시처럼 거슬리겠어요. 그 생각을 하니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게 막막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학벌이나 직업에 관해서 기죽은 적이 없어요. 직업으로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고 저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길 만큼 자존감이 낮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제 인생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조금도 후회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저를 보는 눈빛에서 여러 감정이 섞여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제가 너무 과대 해석해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을 딱 아들 인생 망치는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높던 제 자존감도 한순간에 바닥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결혼 생활이 조금은 걱정된다고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시모의 성격을 보아하니
내가 노력한다고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계속 인정 못 받고 살며 너무도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만일 시모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본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댁과 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아, 이 남자다. 이 남자라면 믿고 결혼할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원래도 똑부러지는 행동이 마음에 들었는데 다시 한번 결혼 상대로 참 괜찮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저를 달래주기 위해서 괜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다면 반드시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믿음이 확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후 시모가 힘들게 하면 남편이 잘 막아주겠구나,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힘든 순간에 지치기도 하겠지만 그때마다 남편과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남편이라면 언제나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한결같이 제 편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맙고 또 고마운지 몰라요. 결혼하고 난 뒤 염려한 대로 시모는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온갖 시집살이를 시키려 들었습니다. 남편 없을 때 작정하고 괴롭히려고 들었고 남들 눈에 인자한 시어머니 쪽 포장했지만 뒤로는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가만히 있었냐고요? 그럴 리가요. 뭐 드라마 속 여주인공들 보면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쩔쩔매거나 그냥 입 다물고 하라는 대로 하고 살던데 저는 그렇게 살기 싫었습니다. 일부러 괴롭히려고 드는데 제가 뭐하러 그 장단에 맞춰줘야 하나요? 시댁에 갈 때는 꼭 남편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남편 없을 때 저를 괴롭히려고 하길래 시모한테 다음부터는 남편이랑 같이 오겠다고 선포했고 저도 엄연히 남의 집 귀한 자식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마음에 많이 안 들겠지만 어쨌거나 결혼했는데 잘 지낼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괴롭히면서 분풀이하면 되겠냐고 했죠. 그랬더니 본인보다 학벌도 낮은 게 어디서 가르치려 드냐면서 배운 게 없으면 겸손하게라도 해야지 성줄도 못 났다고 노발대발하길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시댁에 오라고 하면 바쁘다면서 안 갔고 무시했어요. 꼭 오라고 난리치면 그때마다 남편이랑 같이 갔고요. 남편도 시모가 저를 괴롭히려고 한다는 걸 눈치채서 괴롭히지 말라. 자꾸 이러면 앞으로 발길 딱 끊겠다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아들하고 연 끊고 지낼까봐 시모는 덜컥 겁을 먹었는지 이도저도 못하고 혼자 열받아 죽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아들이 제 아내 편만 드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아마 제가 더욱 밉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냥 좋게 지내면 되는데 뭐하러 유치하게 시집살이 시키면서 괴롭히려고 하는지. 그런다고 결혼한 게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남편이 든든하게 막아주니까 저는 시모로부터 안전했습니다. 저도 할 말 못하고 꾹 참지만은 않아서 시모한테 그때마다 다 풀고 그랬어요. 그럴수록 시모와 저의 관계는 더욱 안 좋아졌지만 말입니다. 그러던 중 서방님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서 시댁에 동서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그날 시모가 그렇게 한바구음을 지으며 좋아하는 걸 처음 봤어요. 동서를 보면서 아주 입에 귀에 걸리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동서의 높은 학벌 때문이었습니다. 동서는 명문대 출신에 박사 학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 시모가 얼마나 흡족해했겠어요. 그토록 원하던 수준의 며느리를 얻었다면서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이때부터 저와 동서를 대놓고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부터 제게 잘해준 건 아니지만 동서가 생기고 난 뒤 더욱 심해졌습니다. 솔직히 제가 형님인데 동서 앞에서 이것저것 따지며 저를 무시하니까
자존심이 무척 상했어요. 그래서 시모한테 유치하게 학벌로 사람 차별하는 거냐고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남편이 먼저 선수치면서 시모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본인이 뭐 틀린 말을 했냐고 잘못한 걸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학벌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게 잘한 일이냐. 똑같은 이 집안 며느리인데 왜 재수 씨는 아무것도 안 시키고 아내만 일 시키냐면서 이게 학벌 가지고 지금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치하게 나온다면 본인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한 소리 하니까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이러다 크게 감정 싸움 날 것 같았어요. 보통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시모가 깨갱하고 져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는 시모도 져주기 싫었는지 고집 피울 때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동서한테 시어머니로서 체면 구기고 싶지 않아 그런 거겠죠. 남편도 그걸 어느 정도 눈치채곤 시모한테 따로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유치하게 이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나서서 뭐라고 하니까 시모의 차별이 조금은 누그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시모에게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였어요. 시모가 이러니 동서도 저를 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없을 때 시모가 그랬겠죠. 쟤는 너처럼 배운 것도 없고 직장도 변변치 않으니까 너보다 아래로 봐도 된다고요. 얼마나 제 욕을 하면서 무시했겠어요. 동서는 시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알게 모르게 저를 무시했습니다. 시모를 등에 업었으니 형님 따위야 뭐 별거겠어요. 시모랑 동서랑 둘이 아주 쿵짝이 맞았습니다. 저는 시댁에 가면 여러모로 외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긴 했지만 저도 동서처럼 시모의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여자들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결혼하면 시댁 어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사는 걸 꿈꿨을 거예요. 저도 당연히 그랬고요. 시모가 제게 하나를 내어주면 저는 열을 내어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도 저를 미워하는지. 처음에는 시모한테 잘하고 점수 따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몇 번 시도 끝에 한 번 망가진 고부관계는 나아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씁쓸한 마음을 안고 시모와 동서한테 철저히 무시당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그만두라니요. 제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이렇게만 하면 나중에 정직원 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내가 언제 될 수 있다고 했어? 그럴 수 있다. 뭐 그런 거지. 그렇게 됐어. 나도 안타깝게 생각해. 일도 잘하고 똑 부러져서 정직원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고졸이 정직원 된 이력은 없다 보니 조금 어려운 모양이야. 어쩌겠어. 위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별 수 있나? 하라면 해야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해고가 아니라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어차피 계약직이라 회사에서 더 이상 계약하지 않으면 저는 기간만 채우고 나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면 정직원이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안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남들이 그러더군요. 고졸이 어떻게 정직원이 되냐고요. 저는 보란 듯이 그렇게 말한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배로 더 노력했는데 결국 회사에서 내쳐지고 말았어요. 더 이상 저와 함께할 수 없다며 마음에도 없는 안타까운 위로를 건넸고 그만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사가 되어버렸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참 허무하더군요. 남편은 괜찮다면서 다른 곳 구하면 되지 않겠냐고 어떻게든 저를 위로하고자 했지만 저 역시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나이에 부랴부랴 다른 곳을 구해봤자 마땅한 곳이 없다는 것을요. 젊은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는데 나이 많고 고졸인 저를 어느 회사가 써주려고 할까요? 남편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부딪혀 보라면서 응원해 줬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동안 못했던 거 하면서 푹 쉬는 것도 좋겠다고 했고요. 남편의 말처럼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면서 달려온 내게 휴식을 선물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매달 나가는 카드값과 대출금, 이걸 남편 혼자 다 감당하는 건 무리였어요. 들어갈 돈이 산더미인데 마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쉬면서 밀린 집안일을 처리하고 한동안 저를 돌보며 다시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일자리를 알아봤죠. 아무리 그래도 나 하나 들어갈 곳 없겠어라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어요. 저를 써줄 곳은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알아봤지만 이것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이때 처음으로 대학에 가지 않은 걸 후회했습니다. 시모가 아무리 학벌을 무시했어도 이런 생각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정말 어떻게든 대학에 갔어야 했구나. 직장에서 내 자리 지키려면 그만한 방패가 있어야 했구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도 휘청거리는데 고졸인 저는 휘청거리다 못해 바닥에 깔려서 뭉개졌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보고 난 뒤 오히려 정신이 바짝 차려졌어요. 아마 정신 약한 사람은 좌절하고 또 좌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주변 지인의 말에 사업을 시작해 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이 세상은 능력보다 학벌을 더 우선시한다고 이야기했더니 능력을 우선시하는 곳을 직접 만들라고 하더군요.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면 내 스스로 일할 곳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 말은 즉 저더러 사업을 시작해보라는 거였습니다. 지인도 참 안타깝게 생각했거든요. 고졸이지만 대학 나온 사람 못지않게 머리도 영리하고 일 능력이 좋아서 두고두고 참 잘할 텐데 그 능력을 더 펼쳐보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틀린 말도 아니더라고요. 그래, 정말 내가 능력을 우선시하는 곳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 이야기를 남편과 친정 부모님께 전했더니 모두들 한번 시작해보라면서 긍정적으로 저를 응원해 줬습니다. 딱 두 사람만 빼고요. 그건 바로 시모와 동서였죠. 거의 시모가 주도해서 반대했고 동서는 장단 맞춰준 것뿐이겠지만 시모는 괜히 사업해서 말아먹으면 우리 아들만 고생하는 거 아니냐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저랑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다고 더 말리지 못한 게 후회된다며 지난 일을 들먹였어요.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때 어떻게든 결혼 못하게 말렸어야 하는 건데.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만 종치게 생겼어.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만 아니었으면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 아니냐고? 괜히 고졸의 계약직인 너를 만나서 이 고생이나 하고 이게 뭐야? 우리 아들이 왜 너를 먹여 살려야 하는데? 너 혹시라도 우리 아들한테 기대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렇다고 위험하게 사업할 생각도 말고. 그러다 잘못되면 그 뒷감당 우리 아들 보고 하라고? 절대 안 돼! 시모는 저 하나 때문에 본인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고 표현했습니다. 저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더 잘 살았을 건데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뭐냐고 했죠. 한편으로는 이럴 목적으로 남편과 결혼한 거냐고도 했어요. 계약직이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팔자니까 어영부영 남편한테 기대살 생각 아니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시모귀에는 들릴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기댈 생각 없고 사업 시작해서 보란듯이 일어서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했지만 또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고졸인 니까짓게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냐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동서 역시 한 소리 거들면서
저를 깔봤어요. 형님, 아무나 사업하는 줄 알아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도 한순간에 망하는 게 사업이에요. 그런데 고졸인 형님이 뭐 어쩌시려고요? 아니, 대학원 나온 저도 가만히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세요? 그래, 차근혜 말이 맞아. 대학원 나온 차근혜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나서? 이래서 무식하면 답 없다고 하는 거야. 무대뽀로 들이대면 다 되는 줄 알아? 주제 파악을 해야지. 사업은 절대 안 돼. 그냥 다른 일 알아봐. 고졸이 네 수준에 맞는 일 찾아보면 할 일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니겠냐고. 시모나 동서나 참 무식한 소리를 잘도 떠들어댔습니다. 고졸이라고 무조건 다 막리라고 사는 거 아닌데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들 중 고졸도 있고 심지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학벌이 인생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척도가 아닌데 그걸로 저를 깔보고 무시하더라고요. 고졸 주제에 눈이 높아서 들어가기 힘든 곳만 이력서 넣는 거 아니냐면서 그러지 말고 제게 맞는 수준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정 안 되면 동서네 집 가정부로 일하라고 하더군요. 집안일하고 반찬 만들고 그런 잡일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챙겨줄 수 있다고 하길래 자존심이 팍 상했습니다. 제가 그깟 100만 원 벌 것이 없을까 봐 저러나 싶은 게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절로 두 주먹에 힘이 불끈 쥐어졌어요. 그래, 감히 나를 무시했다 이거지? 지금 나를 깔보는 것과 그동안 무시했던 것까지 모조리 갚아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이날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사람이 한번 독을 품으면 세상 그 무엇도 무서울 게 없습니다. 쥐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감히 나를 함부로 무시해?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서 일어서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보란 듯이 보여주고 제가 그들을 깔보고 싶었습니다. 고졸인 나도 이렇게 성공하는데 대학원 나온 동서는 왜 그러고 있어라는 말과 함께 어머니는 대학 나오셨으면서 왜 저보다 일을 못하세요? 라는 말을 너무도 하고 싶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꼭 그날을 만들어내리라. 한껏 마음 먹고 그때부터 분노의 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사업은 절대 안 된다면서 반대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고 제 갈 길 갔습니다. 남편도 그런 시모의 말은 조금도 신경 쓸 거 없다면서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응원해 줬어요. 그렇게 저는 집에서 쉬는 동안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열심히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괜한 분노에 섣불리 시작했다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잘 해내고 싶어서 열심히 공들여 사업을 구상해 나갔습니다. 남편 역시 옆에서 같이 고민해주며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 결과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더군요.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이랑 친정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돈으로 작게 시작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또 같이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동생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 부담스럽다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저와 같이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작게 회사를 차리고 자리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시모는 제 사업장에 찾아와서 노발대발하며 한바탕 난리를 떨었어요. 내가 사업은 죽어도 안 된다고 했지? 네가 기어이 내 새끼 앞길을 막으려고 작정했구나. 대체 네가 뭔데 내 새끼를 힘들게? 네가 뭐? 시모는 사무실에 있는 물건이며 뭐며 이것저것 다 집어던지면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러지 마셔라, 그만하셔라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사업을 시작하는 게 그렇게나 못마땅한 모양이었습니다. 분명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니 화도 났겠죠. 고졸 주제에 시어머니 말을 무시한다고 아주 쌩 난리를 치는데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다고 경찰을 부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동안 시모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건 많이 겪어봤지만 이렇게까지 물건 집어던지고 길길이 날뛰는 건 처음 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기에 남편에게 도움을 청한 거였습니다. 안 그래도 퇴근도 못하고 동생이랑 죽어라 야근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시모가 이렇게 난동 피우니까 진이 확 빠지더라고요. 잠시 후 남편이 도착했고 시모한테 이게 뭐 하는 거냐면서 말렸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등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왜 엄마 말 안 듣고 저런 거랑 결혼해서 이 사단을 만드냐고 난리쳤어요. 남편은 창피하게 그만하라면서 서둘러 시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상황은 대충 마무리되고 저와 동생은 난장판이 된 사무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정작 사과를 해야 하는 건 남편이 아니라 시모인데 말이죠. 시모랑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시댁에 가서 대판 싸우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제 사무실에 찾아갈 생각하지 말고 당분간 얼굴 보기 싫다고 했대요. 그동안 아내를 무시하고 막대하는 건 그렇다 치고 이건 선을 넘은 행동이라면서 거의 연 끊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번 기회에 시모한테 너무 실망했다면서 정말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나 날 무시하고 깔보는 시모에게 진짜 제대로 보여줘야겠다고 일을 갈게 됐어요. 처음부터 시모와 동서한테 본때를 보여주려고 열심히 노력한 건 맞지만 이번 일로 제 복수심에 더욱더 불을 지폈습니다. 잘 될 거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잘 될 거라는 희망 하나로 최선을 다하면 노력한 만큼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 사업에 모든 걸 바쳤는데 사업이란 게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도무지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사무실 상황은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이때 남편이 정말 큰 힘이 되어줬어요. 옆에서 계속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노력하자. 사무실 잘못돼도 괜찮다면서 본인이 먹여서 살리면 된다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줬습니다. 남편이 아니었다면 저는 많이 좌절했을지도 몰라요. 정말 시모의 말처럼 내가 남편 인생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힘들어했을 겁니다. 바닥난 체력이지만 그래도 젖먹던 힘까지 짜내며 가까스로 힘을 내려는데 이걸 또 시모가 어떻게 알았는지 한 번 더 찾아와서 똑같이 난동을 피웠어요. 이번에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대신 제 머리채를 잡더니 마구잡이로 흔들면서 겨우 남은 퇴직금으로 회사 차리더니 결국은 망하게 만드냐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왜 우리 아들 인생에 나타나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냐면서 난리쳤습니다. 겨우 동생이 뜯어 말렸지만 저는 여기저기 만신창이가 됐어요. 동생의 연락으로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남편은 제 모습을 보고 크게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시모한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면서 창피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얼굴도 보지 말자고 아예 연을 끊고 살자고 하더군요. 그 말에 시모는 충격받은 얼굴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나한테 화를 낼 게 아니라 다 말아보곤 네 아내한테 화를 내야 하는 거 아니냐. 나는 너 생각해서 대신 혼내준 건데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자고 할 수 있냐면서 억울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 핑계를 댔죠. 이게 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요. 저만 아니었으면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일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했고 다시 한번 찾아오면 그때는 주저없이 경찰 부를 거라면서 경고했어요. 이 일로 우리 부부는 시댁과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진작 연을 끊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 사달이 났다며 제게 미안해했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똑같이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껏 지쳐있던 터라 나 때문에 시댁과 연을 끊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요. 시모는 믿고 싫었지만 졸지에 부모와 연을 끊은 남편이 가여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서럽고 서글퍼서 남편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라고, 그만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 알아보자고 하셨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무리한다면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럴 줄 알았다면서 비웃는 시모와 동서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이렇게 끝내는 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부딪혀보자 싶었습니다. 이왕 바닥을 친 거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잖아요. 남편도 후회 남지 않게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라고 했고, 저 역시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동생과 다시 힘을 내서 일했어요. 진짜 일의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죽어라 하고 노력하니까 어느 순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의 방향을 바꾸고 새롭게 길을 뚫으니까 어느 정도 거래처도 생기고 또 그 과정에서 노하우가 쌓이니까 점차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차린 회사는 작은 사무실에서 더 큰 사무실로 확장됐고, 동생과 둘만 일하던 과거와는 달리 직원들도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어엿한 CEO예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멀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연간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정도면 시모랑 동서가 입을 쩍 벌리며 놀랄 수준이었어요. 결코 저를 무시하지 못할 상황이었죠. 저는 그만큼 성공했어요.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3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하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셈입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준 남편과 친정 부모님, 그리고 동생에게 너무도 고맙고 또 고마웠어요. 그러다 문득 이 모습을 시모와 동서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날 이후 우리는 정말 시댁과 연을 끊고 지냈어요. 가끔 시모가 남편에게 연락하는 것 같았지만 남편은 일절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 나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서 물어봤고, 그런 거라면 괜찮으니 만나도 된다고 했지만 크게 실망했다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싫다고 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았다는 소식에 사돈이라 생각하지도 않는다면서 시댁과 연을 끊으셨어요. 그러니 시모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턱이 없죠.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침 곧 있으면 명절이고 하니 그때 시댁에 가서 시모와 동서의 약을 바짝 올려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알았다고 했고 명절날 저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방문하니까 시댁 식구들 모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내 시모는 여자에 미쳐서 부모고 뭐고 버릴 때는 언제고 갑자기 찾아왔냐면서 서운한 티를 팍팍 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면서 영 꾸고 살자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렇게 온 거 보니까 역시나 그 사업이지 뭔지 다 말아먹었지?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받을까 싶어서 온 거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됐고! 그냥 당장 이혼해. 고졸의 직장도 변변찮은 며느리 창피했는데 이젠 하다하다 사업 말아먹고 돈에 전전긍긍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싶니? 이참에 새 며느리였게 그만 이혼해라. 그럼 내가 위로금 명목으로 조금 챙겨줄게. 그 돈 받고 그만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엄연히 우리 집안 맏며느리인데 이건 경우가 아니죠. 그간 연락 한 통 없다가 사업 말아먹고 도와달라고 오면 어떡해요? 그러게. 사업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졸인 형님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보나만 안 될 거 뻔한데. 왜 이렇게 무모한지. 아무것도 모르고 잘도 이야기하는 두 사람을 보니 너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역시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성공한 줄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꼴이 참으로 우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고는 가방에 있는 차키와 통장을 꺼내서 탁자에 올려놨어요. 시모는 갑자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고,
저는 두 사람이 잘못 오해하고 있어서 그걸 바로잡아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해명하려고요. 자, 먼저 여기 있는 차키 보이시죠? 이 차키 제 거예요. 이거 벤츠 아니야? 너 사업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차까지 뽑은 거야? 아니 얘가 정신이 글러먹었네.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이런 비싼 차를 네가 왜 몰아? 설마 이거 우리 아들이 해줬니? 아니요. 제가 번 돈으로 뽑았어요. 제가 하는 사업이 망했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오해세요. 저 아직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잘. 뭐? 잠깐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이겨내고 지금은 보란듯이 잘 굴러가고 있어요. 이 정도 차는 쉽게 탈 수 있을 정도로요. 심지어 남편 차도 바꿔줬어요. 벤츠 엄청 비싼 차인 거 아시죠? 남편이랑 저랑 둘 다 벤츠 몰아요. 그뿐인 줄 아세요? 지금 사는 집 대출금은 다 갚은 지 오래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할 계획 중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못 믿으실 것 같아서 통장 가지고 왔어요. 여기 안에 그동안 제가 벌어서 모은 돈 고스란히 들어있으니까 직접 살펴보세요. 그럼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제 말에 시댁 식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시모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조심스레 통장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동서와 함께 통장에 찍혀있는 잔액 액수를 확인하더니 상상한 대로 입을 떡 벌리며 놀라워했어요. 그 표정만 봐도 너무도 통쾌했습니다. 그동안 진짜 오늘을 위해 달려왔어요.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너무도 기분 좋더라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그동안 수도 없이 생각했던 말을 시모와 동서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좀 아시겠죠? 제가 크게 성공했다는 거. 그동안 고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성공해버렸네요. 어머님 대학 나오셨잖아요. 고졸인 저도 이렇게 성공하는데 대학 나온 사람들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괜히 대학 등록금만 버리셨네요. 참, 동서는 박사학위까지 땄잖아. 우리 집안 최고 학력 아닌가? 근데 어쩜 나보다도 못하지? 아직도 월급 받으면서 직장 생활하지? 돈도 나보다 훨씬 적게 벌 거고. 아니, 박사학위까지 땄으면 나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제 말을 듣고 시모와 동서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복수의 맛이 참으로 고소하더군요. 그간 꽉 막힌 속을 사이다로 시원하게 뻥 뚫는 느낌이랄까? 둘 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저희 부부는 앞으로 다시 잘 지내보려고 온 게 아니라 고졸이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보여주려고 왔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하도 날 무시해서 제대로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왔다고 했죠. 그러니 앞으로 학벌로 사람 쉽게 무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학벌 신경 쓸 시간에 본인들이나 잘하고 살라고 일침을 가했어요. 그렇게 저는 승리의 미소를 지은 채 남편과 함께 시댁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모로부터 계속 연락이 왔어요. 본인들이 잘못했다. 그간 무시했던 거 사과하고 싶다면서 다시 전처럼 잘 지내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그동안은 다 풀고 잘 지내보자는 말 한마디 없더니 성공했다는 말에 드디어 용서를 구하더군요.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하죠? 남편도 여기서 또 한 번 실망했다면서 시댁이라고 하면 정말 치를 떨었어요. 우리는 잘 지낼 생각 없고 애초에 잘 지낸 적이 있었냐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쭉 모르는 사람처럼 살자고 했어요. 이렇게 제 복수는 여기서 막을 내렸습니다. 어떤가요? 제 복수 속 시원하죠? 시모와 동서 때문에 복수심을 품고 성공했지만 그래도 가장 큰 동력은 바로 남편과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옆에서 응원해준 지인분들이 제 성공의 큰 힘이에요.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면서 그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모두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